네, 주말 사이에 분석해야 할 월가이드 인사이트 헤드라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쇼크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최고조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고용지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봤는데요. 예상치보다 더 부진했다고요? 네, ADP 민간 일자리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던 부분인데요. 8월 고용 보고서는 한마디로 쇼크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최고조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반에요. 금요일날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사상치 고가를 돌파했었지만요. 결국은 오히려 경계매물이 좀 증가하면서 소폭이 약세로 마감된 채 일단 주말에 마감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들만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요,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가 7만 5천 개 정도였는데요. 2만 2천 개의 일자리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 자체도요, 지난달보다 높아진 4.3%가 나와서 이것도 역시 불안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라든가 숙박비, 요식업 이런 썸머타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정부 부문 등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지난 8월의 고용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날 나왔지만 구인 건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구인 건수를 초과한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반응이라든가 연준의 시각 이런 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인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소폭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오히려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입니다. 금리에 대한 하락치가 나타났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4개월 연속 부진한 고용 실조로 인해서요. 9월 달에 25bp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전망됐고요.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제 50bp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5bp 인상 가능성 그 전날만 하더라도 즉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3번 정도 금리 인하 포인트로 보면 75bp 인하 가능성이었는데요. 지금 70%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도 약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 가격은 좀 천정부지가 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힘입어서요. 사상 최고치는 온스당 3,650달러 돌파하면서요. 연초 대비 무려 40% 어떠한 지수보다도 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이요. 트럼프 관세 연을 파악하려 들면서 고용이 일단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의 독립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도 금 가격의 상승이 일조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금리가 완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한 3, 4주 전부터 나온 119 반등의 현상인데요. 주택 건설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 기대감에 면허서요. 주택 건설 관련 ETF가 전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강세를 보였고 이것은 이미 한 2, 3주 전부터 나왔던 유통업체 실적 시절에서 로스나 홈디포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시도했던 것과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한 2주 전에요. 미국의 신규 주택 건수가 좀 증가한 거로 나타난 거. 이게 상당히 의외인데 이게 전부 다 금리가 좀 내려가겠거니라는 기대감에 발현된 모습이다라고 큰 들어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자, 고용지표 쇼크였는데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25bp는 100%고요. 50bp 가능성도 있는데 인하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점이 더 주가에는 유리할지 좀 저울질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지표도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이번에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에 움직임이 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엔비디아 다음은 나야나. 주말 주인공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주자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바로 주가로 보여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방송할 때 속보로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을 좀 발표드리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정도로 다 끝냈지만 장중에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했고요. 시초가 대비 좀 내리면서 끝났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는 9.4%니까요. 사상 최고가 흐름으로 일단은 마감된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부분의 매출 증가에 전체적인 전망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은 큰 의미는 없겠고요. AI 칩 시장의 엄청난 상승세 그리고 현재 진행된 분기에서도 62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전망하면서 원리가 시가가 훨씬 높은 그런 깜짝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것 그 부분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더불어서 독창점에서도 희귀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구글이라든가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자체 맞춤형 AI 칩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브로드컴이 이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상 브로드컴은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 관련주에 불과했었는데요. 이게 AI가 들어가면서 AI 반도체 좀 이런 쪽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년 전이었던 VM웨어 인수 효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구독사 기반을 확보하면서 AI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호재성,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요, 현재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오픈AI라든가 AIM 홀딩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그리고 애플 등과의 잠재적인 협력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겠고요. 이런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기업으로서 브로드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대부분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칩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이 결국 증가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물론 파이가 엄청 커지겠지만 단순 점유율로 보면 엔비디아의 상대적 점유 축소는 불가피하고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어떤 AMD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 브로드컴 조금씩이지만 점유율 증가한다. 요 자체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랑 상관없이 시장 점유율만 보면 브로드컴에 대한 주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머스트헤브 반드시 갖고 가야 될 AI 칩 중에 하나라는 정말 브로드컴의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2, 3년 동안에 큰 대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자세히 IB별로 나왔지만 한마디로 보면 최소 15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 이걸로만 보더라도 그만큼 브로드컴의 실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월가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400달러 정도가 최대치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매일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애플 관련주였는데 AI 칩 성장이 대단합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맞춤형 AI 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주가 계속 잘 살펴보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테슬라도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일론 머스크에게 동기부여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바로 조건부 인센티브입니다. 주가 상승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그 보상 패키지를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해서 지금 당장 뭐 1조 달러를 주는 건 아니고요. 1조 4천 달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보면 1,400조 원이니까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몇백억만 이상 되면 감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1,400조 원이라는 돈이 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걸 바로 주는 건 아니겠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에 닿을 때까지 딱 구간돼서 이렇게 스탁 옵션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큰 뭐랄까요 그 목표치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보면 한국말로 좀 풀어드리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다 실현되면 지분이 한 12% 정도 되고 이만큼 지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주식같이 희석되는 건데 사람들은 저런 때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들이 제시한 목표를 정말 도달하고 근처에 가면 주가는 진짜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주가를 지난 금요일날 올라갔다.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랑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7, 8가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5가지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8.5조 달러까지 되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6, 7배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차량을 2천만 대 인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제일 많이 인도했을 때가 연 300만 대가 넘었었고요. 지금 뭐 150만 대, 200만 대 정도 좀 언저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2천만 대니까 엄청나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 되겠고요. FSD의 구독이 1,000만 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로보택시 100만 대. 오히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뒤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로보택시 100만 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옵티머스가 100만 대인데요. 옵티머스는 지금 한 대도 이제 현실화된 건 없죠. 자기네들이 테스트하는 정도인데 옵티머스 100만 대면 주위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게 100만 대가 팔린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요. 이 정도 목표를 다 이루면 단계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주머니에 자산이 얼마가 늘어나냐? 1,400조 원이 늘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이 1,400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야, 시총이 정말 8.5조 달러가 된다더라. 이렇게 되면 지금 주식을 팔 이유 하나도 없고 계속 사야 되겠지. 이게 정말 가능하면요.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시청자분들, 주주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전례 없는 규모의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것의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및 로봇공이라는 성장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머스크가 지속적인 리더십을 하고 집중한다. 여기서 집중한 것은 앞서도 잠시 얘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딴 데 신경을 빨리 팔린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영어로 보면 디스트랙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오롯이 일에만 해라. 일만 집중해라. 그런 의미의 격려를 하기 위한 어떤 보너스 성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조를 두겠다. 전례 없는 규모고요. 예, 목표에 닿을 때까지 사업에 집중해라. 정치 같은 딴짓 하지 말아라. 네, 주주들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할지 이제 주주들의 지금 관심이 아주 증폭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S&P 500 편입 성공했다. 네, 주인공은 로빈후드고요. 로빈후드의 주가는 금요일 시간 외에 6.6%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 S&P 500의 이제 정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중간중간에 마디마디 특별한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 인수합병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들어갔지만 그때마다 얘기가 됐던 것이 로빈훗이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데요. 제 기억은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편입이 좌절되다가요. 이번에 드디어 포함됐습니다. 하나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로빈훗은 이제 금융기업, 핀테크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서 분류가 됐고요. 앱로빈하고 많은 분 아실 것 같습니다. 앱을 수익하는 기술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편입됐고요. 건설 및 유지보수 서비스 기업인 엠코르 그룹도 이번에 3기가 편입됐습니다. 편입일은요. 9월 20일 시장 개장 전 기준이 되겠고요. 이들이 3개가 들어오면서 마켓 액세스 홀딩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엠페이즈 에너지 등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선정 기준이 우연히 제가 지난주 중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이라든가요. 유통주의 시가총액 그리고 지난 4기 분기 합산 기준의 수익성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일단 합의 이 위원회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이 됐는데 어떤 로빈훗이 이번에 편입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편입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권위 있는 지수에 포함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업의 신뢰도를 상향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분들은 테슬라라든가 팔란티어만 생각하고 이게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성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뭐 불발됐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로빈은 다음에 기대됐던 것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스트라 랩스가 있겠고요. 마이크로 스토리지는 많은 분 아실 것 같고요. 퓨어 스토리지 이 3개 정도가 다음번 S&P 편입 기대주 정도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